네, 미국을 순방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 비핵화에 회의적인 미국 내 강경 여론을 설득하는 데 주력하는 모습입니다. 특히 북한의 비핵화 조치 촉진을 위해 미국 측의 상응된 조치와 종전선언의 필요성 등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데요. 한편 추석 연휴 기간 동안 민심을 청취한 여야의 정치 행보도 주목되고 있습니다. 정태근 전 한나라당 의원 그리고 김관욱 계명대 교수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문재인 대통령 한미 정상회담을 마친 후에 미국 내 여론 설득에 지금 직접 나서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내 외교 분야 전문가를 상대로 한 연설도 그랬고 또 현지 언론과 또 인터뷰도 가졌는데요. 종전선언의 필요성 등을 지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의 행보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종전선언이라는 결단을 하기에 유리한 좋은 환경을 좀 만들어주는 그런 노력을 우리 대통령이 직접 하고 있다. 네. 예컨대 이제 팍스뉴스 같은 경우는 미국 내부에서도 가장 이제 보수적인 어떻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층이 이제 형성되어 있고 그분들이 대부분 보는 그런 TV란 말이에요. 네네. 그래서 지지층에게 뭔가 종전선언이 비핵화를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그런 설득을 트럼프 대통령을 대신해서 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 미국 외교협회가 공동 주관한 초청연설회에서도 유사한 발언을 이제 문 대통령이 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여론 형성층이고 여기는 전문가층들이거든요. 이분들에게 이제 얘기를 해서 이 비핵화를 추동하고 더 속도감 있게 하기 위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종전선언이라는 즉 상응한 어떤 행위를 해야만 한다는 어떤 당위성을 지금 미국 전체적으로 이제 확보하려는 그런 측면이 있다. 특히나 이제 미국에서 11월 중간 선거가 있는데 미국은 선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거든요. 그래서 선거에서 어떤 효과가 발휘되느냐 그 부분에 이제 굉장히 민감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나라 대통령이 오히려 유리한 조건, 환경을 조성하는 그런 역할을 아주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의원님은 폭스뉴스와의 인터뷰 또는 그 연설을 어떤 점이 좀 눈에 띄셨습니까? 두 가지 측면을 다 봐야 될 겁니다. 네. 이제 지난번에 제네바 합의가 무산되는 과정에 있어서 보면 이제 공화당 주류들이 상당히 이제 강경한 입장을 내보인 것이 물론 북한도 같이 이해가 안 했습니다만 큰 역할을 했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그간의 성과에 대해서 설명하고 좀 이 보수적인 또는 강경한 입장을 갖고 있는 이분들한테 좀 설득을 하는 특히 가장 중요한 것은 특히 외교협회에서 이제 얘기할 때 보면 가장 중요하게 설명한 게 종전선언이나 평화협정을 하더라도 현재의 한미관계 특히 주한미군 문제에 대해서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 점에 대해서 아주 명백하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전통적인 우려에 대한 그 안도감을 주기 위한 것 이런 부분이 하나 있었었고 또 한가는 아무래도 지금 실질적으로 북미 회담이 진행되는 와중에서 지금 북한 쪽에서 바라보는 것이 이제 이 상응 조치. 그러니까 지금 북한이 핵 목록을 다 신고할 것 같지는 않아요 보니까. 네. 일단 영변 핵시설 문제를 정리하고 싶어 하는데 그러려면은 미국에서 상응 조치를 좀 내라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 문제와 관련해서 이제는 미국이 좀 적극적으로 역할을 좀 해줘야 된다. 이 점을 아마 적극적으로 설명하고자 주로 이제 이 보수 쪽 언론 그리고 외교협회 이런 데서 이제 말씀을 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말씀처럼 미국의 상응 조치, 이런 비핵화 문제 관련해서 다양한 얘기가 나왔는데 문 대통령의 설득 그리고 평양 공동선언 등이 앞으로의 어떤 미국 여론에 영향을 어떻게 미칠까요?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미국에서. 도이체 트럼프라는 사람이 이렇게 협상을 할 때 뭔가 일관성을 찾아보기가 어려운 사람인데 도대체 문재인 대통령이 무슨 재주가 있어가지고 지금 트럼프를 계속 끌고 가느냐 이런 농담들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만큼 어떻든 교착된 상황 하에서 남북 간의 대화라는 것이 조금씩 진전을 시키는 것. 그러니까 상황 자체를 질적으로 전환시키지는 못하고 있는데 네. 어떻든 조금씩 진전을 시키면서 대화의 끈을 이어가고 있다는 것. 이게 굉장히 이제 중요하게 지금 작용을 하고 있는 거고요. 통상적으로 한다면 정상적인 비핵화 조치는 우리가 통상 핵 목록을 신고하고 거기에 대해서 검증하는 과정들, 폐기하고 검증하는 과정들을 거쳐야 되는데 지금 보면은 북한에서 내세우는 게 동창리 얘기를 했다가 그다음에 미국에서 상응하는 조치를 하면 영변시설, 핵시설을 정리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존의 전통적인 협상과는 다른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도
아마 실질적으로 남북 회담에서 얘기되고 있는 부분들 이것이 이제 전체 북미 회담에도 뭔가 진전을 가져오는데 긍정적인 네.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미국의 어떤 여론을 바꾸는데 좀 문재인 대통령의 노력이 좀 설득력이 있다. 긍정적인 사실은 지금의 미국 대중들은 상당히 회의적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회의적인 시각이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네. 북미 간의 장기간에 걸친 어떤 상호작용, 거기에서의 북한의 배신 이런 것들이 켜켜이 이제 쌓여서 형성된 것이기 때문에 사실 그 쉽게 바뀌긴 굉장히 어렵죠. 하지만 지금 북미 간에도 굉장히 긍정적인 상호작용이 지금 전개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컨대 1차 북미 회담 이후에 사실 미국의 어떤 북한에 대한 시각이 상당히 바뀌었어요. 그래서 2차 가고 그다음에 비핵화가 점점 더 속도감 있게 전개된다면 네. 사실은 그런 어떤 여론의 어떤 변화도 저는 가능하다고 보고요. 그런 부분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외교협회에서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김정은의 말을 전언을 했습니다. 즉 우리가 속임수를 쓰면 미국이 보복할 텐데 북한이 이거 감당할 능력이 되느냐. 이건 굉장히 사실은 직접적인 얘기를 미국 대중에게 전달한 것이기 때문에 네. 저는 굉장히 효과적으로 설득할 수 있는 장면이다. 그래서 긍정적인 어떤 역할이 있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네, 네. 2차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서도 또 역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2차는 지금 이미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하고 아주 깊게 얘기했다. 네. 특히나 날짜와 장소를 얘기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정상회담이 북한과 미국인데 중요한 건 그 회담에 대한 논의를 한국과 미국 대통령이 논의했다. 이거는 사실은 그 안에 숨은 뜻이라는 거는 종전선언이 들어가 있고 결국에는 한국 대통령이 거기에 이제 참여를 해서 종전선언까지 이어가는 그런 장면으로 갈 공산이 굉장히 크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만큼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2차 정상회담, 미국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이미 많이 형성돼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겠죠. 네. 자, 그리고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도 또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좀 눈에 띄는 것이 이 화해치유재단을 사실상 해산하겠다, 해체를 하겠다 이런 뜻을 밝혔는데 상당히 좀 파장이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사실은 아베 총리가 먼저 얘기를 꺼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위안부 문제 그리고 강제징용 문제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꺼내니까 문 대통령께서 이제 화해치유재단이 현실적으로 기능을 못한다 이런 얘기를 했고 또 한 가지는 강제징용자 문제에 대해서 전임 정부가 사실은 이것에 관련된 사법부의 소송에 개입한 흔적이 나와 있어서 사실은 이거는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는 게 좋겠다라는 식으로 우회적이지만 지금 어떻든 그간의 일본에서 바라는 방식 가운데는 다르게 문제를 제기한 것 같고요. 아마 근데 시기가 아주 지금 묘한 시기거든요. 오늘 지금 아베 총리가 유엔에서 연설을 하면서 네. 북일 정상화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했고 또 우리 대통령하고 만났을 때는 우리 대통령이 납북자 문제를 3번이나 언급해 준 거에 대해서 고맙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일본에서도 정권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좀 현실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변화된 상황 속에서 얘기를 꺼낸 것 같고요. 아마 그렇다고 해서 추가 협상을 하겠다고 하지 않았으니까 네네. 저는 그 선에서 이제 아마 지혜롭게 마무리되는 것이 아닌가. 다만 저는 우리가 보다 더 일본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우리 정부가 기본적으로 당당해야 하지만 보다 더 적극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어떻든 앞으로 한반도 정세에 있어서 중국만큼 못해도 일본도 여전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자세는 계속 견제할 필요가 있는 거죠. 네. 이번에 유엔 총회에서 이렇게 한미 정상회담, 한일 정상회담 이렇게 연쇄적인 어떤 정상회담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보면 굉장히 문재인 대통령이 당당하고 특히나 한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5번이나 감사하다는 언급을 해요. 근데 한일 정상회담에서는 막 집권을 했으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은 아베는 재집권을 했기 때문에 좀 더 이제 위세를 부릴 만도 한데 굉장히 초조해 보이고 문재인 대통령이 굉장히 안정감을 보이는 그런 장면이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인상적으로도. 그리고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납북자 문제 언급한 거 고마워하고 네. 그러니까 이미 주도권을
이거는 한국이 쥐고 있는 것이고 과거 같았으면 아마 이렇게 화해치유재단 뭐 사실상 이제 해산 얘기만 나와도 아마 아베 총리의 입장에서 굉장히 강경하게 대응을 했을 텐데 네. 오늘은 침묵 모드를 계속 유지하고 있고 저는 한동안 이것이 갈 것이다. 즉 더 큰 상황에서의 어떤 한일 관계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있어서는 한국의 어떤 요구사항, 한국이 지향하는 바를 네. 수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 말씀만 제가 좀 덧붙이면은요. 그러니까 일본 외교가 사실은 저자세 외교인 것 같지만 굉장히 그래서 지혜로운 거거든요. 지금 현재 무역 전쟁이 일어나는 조건 속에서 중국이 한국한테 하는 것, 그리고 중국이 일본한테 하는 태도를 보면 엄청나게 다릅니다. 사실은 지난번에 사드 문제 있을 때 우리가 얼마나 곤혹스러웠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일본에 대해서는 그렇게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이 뭔가 저자세로 나가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주도권을 갖고 있다. 이렇게 네.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전통적으로 일본은 대단한 실리 외교를 찾아간다는 거죠. 그런 점들을 좀 유념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이번에는 연이은 문 대통령의 이 외교 행보에 대한 여야 반응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좀 여야가 이례적으로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둘 다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거든요. 특히 한국당의 어떤 전향적 입장이 좀 이런 전향적인 입장 변화가 눈에 좀 들어오는데 어떻게 보셨는지요? 그 제가 참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 남북 정상회담의 결과물로 사실 지금 한미 정상회담이 이어지고 있는 것인데 다시 얘기하면 내용은 동일한데 왜 반응은 자유한국당 반응은 이렇게 상반된 건지. 그 남북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굉장히 비판적이었단 말이에요. 비핵화 뭐 아무것도 네. 실천적이 되지 않았고 뭐 등등의 어떤 문제, 특히나 뭐 우리의 국방력을 다 포기한 것처럼 얘기했는데 같은 내용을 한미 정상이 얘기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뭔가 추인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미국 대통령이 그러한 어떤 뭐 이 문건들을 이제 제시할 때에는 또 굉장히 긍정적으로 변한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저는 이 자유한국당도 좀 일관된 시선, 일관된 어떤 시각을 갖고서 이 북한의 비핵화, 한반도 평화 체제 이런 것을 좀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이렇게 자꾸 이렇게 변화한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어떤 수권 정당으로서 자신들이 대북 정책이라든가 비핵화 정책이라든가 이것을 갖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을 살 수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조금 더 적극적으로 자기들의 입장을 개진하고 오히려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서도 뭔가 문제가 있으면 지적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자세를 좀 갖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남북 합니다. 정상회담의 반응과 한미 정상회담의 반응이 좀 다르다. 이제 이런 말씀이셨는데 한 말씀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다를 수밖에 없고요. 저는 뭐 자유한국당도 사실은 이 화해 시대에 대한 고민들을 해야 되거든요. 보수 정당이. 네. 근데 이제 아무래도 남북 정상회담 이번에 평양선언 같은 경우 특히 이제 군사 합의를 보면은 많이 양보한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논란의 여지가 있고 그리고 앞으로의 경제 협력에 대한 기대를 많이 드러낸 반면에 이번에 이제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분명하게 하나 확인하는 건 뭐냐면 기존의 대북 제재는 강력히 계속 이행해 간다. 그러니까 이제 그건 트럼프 대통령뿐만 아니라 폼페이오도 누누이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보면은 한미가 비핵화에 대한 합의뿐만 아니라 기존의 동맹과 특히 북한에 대한 그 제재 이 문제에 대해서 강력히 계속 이행해 나갈 것이다, 압박을 할 것이다. 이런 점들이 같이 확인되기 때문에 이 남북 정상회담 때보다는 뭔가 불안감들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태도 변화를 가져오고 있는 거고 결국은 실질적으로 비핵화의 조치가 이행되는 과정, 이 문제에 대한 자유한국당의 입장도 가져가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기존의 자유한국당은 계속 원론적인 입장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전되는 과정에 대한 얘기를 못 해왔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그 자유한국당의 입장이 질적으로 변화하게 되는 것은 결국은 이제 북미 회담이 열렸는데 트럼프와 김정은이 만났는데 그때에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미국에 상응하는 조치라는 것 그리고 영변의 핵시설 또는 핵목록을 제출하는 것 이런 것들이 뭔가 실질적으로 진전이 올 것이냐 말 것이냐 이 문제를 둘러싸고 아마 입장의 변화가 본질적으로 나타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NLL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 총공세를 펼칠 것으로 지금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제 요번에 군사 합의와 관련해 가지고 그 5가지의 큰 그러니까 지상에서, 공중에서, 해상에서, 그리고 DMZ 내에서, 그다음에 이제 한강 하구에서 5가지 중에서 지상에서 이제 완충지대 5km의 완충지대를 제외한 것을 하고는 전부 다 논란이 있다는 거거든요. 특히 이제 가장 논란이 있는 게 지금 말씀하셨던 서해 수역에 있어서 사실상 우리가 이 북반 한계 NLL을 갖다가 사실 포기한 것처럼 우리가 많은 수역을 양보하는 것이 아니냐. 이것과 관련해서 논란이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 공세가 이어질 텐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판문점 선언, 그다음에 평양 공동선언 있기 사이에 정부에서 이것을 국회에 비준해달라고 굉장히 강하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런 논란이 와준 속에서 사실은 야당에서 비준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 문제는 이 문제대로 세세하게 따지고 이러한 공동선언에 대한 지지 결의안 정도로 지금 정부와 여당도 한 발 물러서고 또 자유한국당에서는 지금 이 문제를 가지고 계속 공세를 할 것이 아니라 네. 실제로 하나씩 따져봐야 되겠죠. 뭐 해상에서도 그렇고 항공에서도 그렇고 이런 안보에 허점이 없는가의 문제. 그건 그거대로 침착하게 따지면서 전반적인 남북 간에 있어서의 그 핵수협상이 진전되는 것.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비준이 아니고 지지 정도의 차원에서는 또 동의를 해주는 여유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예. 이런 생각을 좀 그 갖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평양 공동선언에 이제 앞으로 국회 비준 문제 이것도 쉽지만 않을 것 같은데요. 근데 평양 공동선언에서 사실은 우리가 제일 실질적으로 성과를 거둔 게 이게 사실 군사 긴장을 완화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육해공 지역에서 우발적으로 충돌할 수 있는 거의 잠재적인 어떤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를 다 해소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 같으면 북한이 이런 행태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하나의 어떤 포괄적으로 한꺼번에 취하는 경우도 없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어떤 뭔가를 이제 걷어내는 데 있어서 반대국부 없이 이렇게 주는 적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북한이 어떤 기본적인 정책적인 전환을 하고 있다는 걸로 우리가 좀 받아들일 필요가 있는 것이고 저는 이 NLL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NLL 문제가 다시 포기 얘기로 돌고 있는데 이게 과거에 이제 새누리당 정문원 의원 전 의원이 이거를 이제 문제 제기해가지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이거를 포기한 것이다. 이거 결과 어떻게 나왔습니까? 이게 유죄 판결 받았어요. 그러니까 사실이 아니었던 것이고 다시 이거를 논란을 제기시키는 것은 사실은 이 자유한국당에게도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부분인 것이고 조금 전향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특히나 NLL이라는 영역이 어떻게 보면 가장 우리 남북한의 충돌이 많았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뭐 연평해전이 2차례 있었죠. 근데 이것이 사실상 이제 뭐 이 합의문에 NLL이라는 단어가 들어갔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해요. 무슨 얘기냐면 북한은 NLL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는데 그걸 기점으로 해서 지금 뭔가를 정리를 하고 있다는 거 우리의 요구사항이 상당 부분 반영이 된 것이고 사실 북한 해군에서 가장 강력한 해군이 서해 해군입니다. 왜냐하면 서울이 그쪽에 있기 때문에 침략을 하는 그런 어떤 경로로 봐서는 거기에 강점을 두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인데 이것이 이제 평화수역으로 오면서 우리의 안전은 더 지켜지는 것이고 특히나 우리가 이제 서해 5도 같은 경우는 항상 사실 안위에 그 문제를 갖고 있었거든요. 이게 이제 해안포들이 다 닫히면서 우리에겐 굉장히 안도가 되는 그런 어떤 합의문이 나온 것인데 이걸 자꾸 이제 이 뭐가 부족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뭔가 좀 계속 뭐 트집을 잡는 그런 성격이 좀 더 저는 강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게 오늘 사실은 제가 이게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논란을 하고 싶지가 않았는데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NLL이라는 것들이 우리한테 중요한 것은 거기에 우리의 섬이 5개 있다는 거거든요. 그것을 경계할 수 있는 그러니까 북방 한계선이긴 하지만 사실상 우리 영토를 지키는 선과 같은 의미가 있는 것이고 지금 이제 해안포 말씀을 하셨는데 당연히 북한의 해안포가 많습니다. 많기는 합니다만 네.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지난번에 영평도 포격을 한 게 해안포가 아니라 야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지금 이 5개 섬 내에서 사실은 지금 거기서 뭐 이 K9 자주포나 이런 훈련을 할 수가 없게 되어 있는 거고 네네. 우리 함대가 지금 이동해 와야 되는 데는 어디냐면 평택입니다. 평택 해군 2함대에서 이동해 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사실은 여기서 전문적인 논란을 하기보다는 네네. 제가 보기에 국회에서 이번 군사 합의라는 것들을 포괄적으로 긍정적으로 바라보지만
문제는 없는가라는 것들이 세세하게 검토가 돼야 되고 또 정부도 거기에 응해야 됩니다. 네. 네, NLL 이야기가 좀 길어졌는데 끝으로 이제 추석 연휴 이후 이제 전국을 좀 짚어주시죠. 이제 평화 이슈, 안보 이슈, 그리고 경제 이슈가 이제 큰 두 가지 이슈가 될 것 같은데 간단히 좀 짚어주시죠. 그 아무래도 지금 뭐 평화 이슈는 유엔 총회가 계속 이어지고 거기다가 이제 북미 정상회담이 이제 다시 두 번째가 열린다 그러면 그 기조는 계속해서 우리가 이제 비핵화와 평화 체제 구축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아주 큰 관심사이기 때문에 이제 지켜볼 수밖에 없는 것인데 여당의 입장에서도 지금 곤란한 부분은 사실 일자리하고 이제 뭐 부동산이라든가 이런 네.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것도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정부가 조금 더 힘을 모아서 그런 문제들이 재발되지 않는 노력을 경주해야만 하는 그런 또 과제도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의원님도 끝으로 추석 이후 전국 짚어주시죠. 결국은 국민들한테 있어서 가장 피부에 와닿는 것은 먹고 사는 문제고 네네. 그 문제는 곧 일자리 문제 그리고 자기가 사는 집 부동산의 문제로 나타난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 정부가 문재인 정부가 본인들이 신념화돼서 옳다고 하는 소득주도 성장을 계속 끌고 갈 것이 아니라 이것이 어떤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가를 이제는 객관적으로 검증을 받아야 될 때이고 야당 또한 막연히 소득주도 성장 정책에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구체적인 폐해, 구체적인 문제점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실제로 이제 올해 지금 연말에 예산을 편성하고 내년 정책을 다 결정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점들이 올해 국회에서 정말 네. 잘 검증이 돼가지고 내년에는 정말 국민 살림살이가 나아질 수 있도록 정부도 수정할 거 수정하고 또 야당도 바로잡을 거 바로잡는 또 이런 과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문재인 대통령의 외교 행보 그리고 추석 이후 전국까지 자세하게 짚어봤습니다. 정태근 전 한나라당 의원, 김관욱 계명대 교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